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베트남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었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도 강화되게 됐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었죠.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양자 방문이었는데 그만큼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베트남이 큰 의미가 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이번 방문의 어떤 그 의미랄까요? 그것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5년 만에 첫 번째 정상 방문이고 이번에 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첫 번째 아세안 국가로 방문을 하신 겁니다. 예. 베트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네.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한민국이 이제 가장 큰 최대 투자국입니다. 베트남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죠. 네.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한 7% 정도 매년 성장을 해왔고 코로나 기간 중에도 사실 플러스 성장을 할 정도로 성장세가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그와 아울러서 이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중위 연령이 32세일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텅스텐이라든가 히토류 같은 광물 자원도 굉장히 많은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에서 새로운 그 세계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망 재편에 이게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만큼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와 3대 교역국이라는 점도 저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번 순방의 중요 의제를 보면 안보도 안보인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경제에도 좀 방점이 찍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교역 확대, 또 공급망 확보, 또 인프라 구축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규모가 전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3위인데요. 한 800억 불대 정도 되고 있는데 예. 그거를 2030년까지 1,500억 불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번에 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경제 사절단 205명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분들께서 가셔서 111건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무역 상담회 등을 통해서 5,600만 불 규모의 계약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체결할 정도로 큰 성과를 이뤘고요. 특히 저희가 그처럼 교역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를 통해서 개통을 하게 됐는데 예.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관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또 물류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물 자원에 있어서의 협력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했고 최대 40억 불의 유상 원조도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한 베트남이 그동안 양국의 파트너십을 보면 기존의 제조업 좀 중심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계기로 서비스 또 어떤 그 서비스도 그렇고 인프라로 수출을 좀 고도화할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대한민국 그 1호 영업사원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페스티벌도 그렇고 뭐 문화교류의 밤 등에 참석하셔서 직접 홍보도 하셨고 세일즈에 나섰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고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205명의 경제 사절단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분야의 젊은 기업인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쇼케이스도 좀 열고 또 무역 상담회 등을 실시를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상분들도 사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셨고요. 예. 그 일환으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 K-푸드 페스티벌에 가셔서 김치 반미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음식인 김치와 태국의 음식인 반미가 퓨전화되어 있는 음식도 시식을 하시고 그랬군요. 또 문화 교류의 밤에서는 K-팝과 또 V-팝이라고 하죠. 베트남의 음악 이게 함께 공연을 하는 것들이 이러한 양국 간의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인프라 말씀하시니까 인프라 관련해서는 또 우리나라가 그 지원 협력으로 최대 40억 달러까지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프라 건설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면 또 같이 참여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베트남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40억 불의 유상 원조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EDCF라는 것은 한 20억 불 정도, 그다음에 경협증진자금이라고 EDPF에서 한 20억 불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 이 EDC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속성 차관이라고 합니다.
이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그 기업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는 예. 구속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들한테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EDPF 같은 경우에는 구속성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경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교역에 보니까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늘리기로 했는데 보니까 핵심 내용을 봤더니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내용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예, 베트남의 경우에는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고요. 예. 텅스텐의 매장량이 세계 3위입니다. 굉장히 네. 자원 부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매장이 채굴이라든가 정제, 재련 등 분야에 있어서 사실 다양한 기술을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지난 12월 달에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가서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함께 채굴하는 방안도 만들어 하고 탐사도 하고 그다음에 함께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을 거고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고부가 가치화해서 팔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윈윈하는 이 상부상조의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의 관계가 또 더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순방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순방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현 정부 들어서 최대 경제 사절단이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베트남 시장에 대한 실제 경제인들의 어떤 기업인들의 기대감이나 이런 소망,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예, 그 205명의 대규모 사절단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업인들의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은 베트남이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널리 열려 있다는 것이 예. 관심의 것이 될 것이고요. 111건의 MOU를 좀 뜯어보면은 소비재라든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한 54건, 또 전기차, 첨단 산업의 기술 협력이 한 28건, 또 핵심 광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것이 29건일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MOU가 펼쳐져 있었고요. 이번 참여를 계기로 해서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현지에서의 애로도 좀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MOU를 체결하려고 그러다가 지지부진하던 것이 이번에 계기로 체결이 됐고요. 타결됐군요. 예. 또 어떤 그 식품을 만드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인 마켓에서만 좀 납품을 하다가 이번에 한 5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베트남 유통업체 확대가 됐군요. 상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요. 또 베트남 그 대통령께서도 베트남 정부에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를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달라라고 지지를 당부하셨고 앞으로도 정부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가 이제 지난해 말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는데 그런 만큼 뭐 앞으로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생의 관계, 더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돼야 할 텐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을 볼 때 선진국이고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관심사항이 많을 텐데 어떤 부분에 특히 관심이 있는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베트남은 한국을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1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울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이번에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첨단 기술, 또 친환경, 인력 양성 분야에 다양한 협력 방안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 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두 나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윈윈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윈윈 관계 앞으로의 두 나라의 관계 더욱더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봤습니다. 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